여러분, 매일 쓰시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 심장부에 사실은 250년 전 공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컴퓨터의 기원에 대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18세기 핀 공장이랑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21세기 최첨단 스마트폰,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언뜻 듣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현대 컴퓨팅은 무슨 20세기에 짠 하고 나타난 발명품이 아니고요. 사실상 250년 전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난 하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기원을 찾아서 18세기 후반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7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복잡한 작업을 잘게 쪼개서 체계화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핀 하나를 만드는 과정도요.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철사를 자르고 뾰족하게 갈고 머리를 붙이는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서 효율을 완전 극대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산업적인 원리가 처음으로 적용된 거대한 과제가 공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관측하면서 쌓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문제에 딱 부딪혔던 거죠. 자, 이제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초의 컴퓨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계산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요. 과학자들이 공장의 조립 라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복잡한 계산을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쫙 나눈 다음에 컴퓨터라고 불리던 인간 계산원들 팀한테 맡긴 거죠. 헨리 혜성의 귀환을 예측했던 사례를 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각기 다른 계산원들이 지구, 목성, 혜성의 위치를 나눠서 계산하고 그 결과들을 합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면서 오류를 찾아냈어요. 완벽한 분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초기 계산의 선구자였던 찰스 베비지가 뭘 발견했냐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베비지의 규칙입니다. 이때부터 오류를 수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인간적인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계산 과정을 기계로 자동화하려는 꿈을 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베이비지의 규칙을 발견했던 찰스 베이비지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왜 기계화가 필요했는지가 아주 명확해져요. 인간은 맥락은 이해하죠. 하지만 피곤해하고 실수하고 느리잖아요. 반면에 기계는 어떻죠? 지치지도 않고 한결같고 엄청나게 빠르고 주어진 지시를 언제나 정확하게 따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베비지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수학 문제라도 그게 천문학이든 보험 통계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대한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증기기관, 말 그대로 수학을 위한 철도기관차 같은 차분기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 아심찬 시도는 당시 기술력이 도저히 따라주질 못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과학 계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아주 거대한 데이터 문제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한 국가의 인구를 세는 문제였어요. 미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수작업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1870년 인구조사는 처리하는 데만 8년이 걸렸고요. 1880년 조사는 1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도 못했어요. 다가오는 1890년 조사를 앞두고 이건 국가적인 위기감 속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위기를 해결한 건 바로 허먼 홀러리스가 발명한 천공카드 제표기였습니다. 종이카드에 인구 정보를 구멍으로 뚫어서 표시하면 기계가 전기를 이용해서 이 구멍을 읽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이 기술로 세워진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IBM의 전신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당시 한 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공카드 한 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기계가 카드를 처리할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마치 영혼을 심판대로 부르는 것 같았다고요. 사람들이 데이터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보기 시작한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 역사적인 실타래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모든 현대 컴퓨터 속에 숨어있는 바로 그 청사진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1940년대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최초의 전자컴퓨터 중 하나인 ENIAC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아하하는 순간입니다. 폰 노이만이 정의한 현대 컴퓨터의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계산을 수행하는 처리 장치, 그리고 명령을 해석하는 프로그램 해독기는요, 놀랍게도 18세기 인간 계산 조립 라인의 각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요. 메모리는 계산원의 종이었고, 처리 장치는 계산원 자신, 해독기는 그들이 따르던 지시서였던 거죠. 바로 이 250년 된 분업의 원리. 이게 바로 우리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움직이는 기계 속의 유령인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기술의 심장부에 산업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기계가 숙련공의 기술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복제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왔어요. 인간의 기술이 데이터가 되었을 때 그 기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장과 노동자 사이의 이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공장에서 노동자의 기술이 데이터가 되었듯이 오늘날 이 거대한 디지털 공장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250년 전 공장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